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교원 원자료의 항목별 상세지침과 기초집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교원 원자료 항목에 대한 상세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항목과 관련 있는 기초집계 장표의 집계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교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학교 코드와 본분교 코드 입력 시 학부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을 하나의 교원 원자료로 작성하여 업로드 가능하며 업로드 후에는 시스템의 학부 및 대학원별로 각각 구현됩니다. 이름은 최대 한글 60자, 영어 20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검증 단계에서 식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특히 전임교원의 이름이 사학연금에 가입된 이름과 상이할 경우 사학연금 가입 명단과의 비교 검증에서 검출되므로 가능한 사학연금에 가입된 이름과 상호 일치하도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은 교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단, 원자료에 입력한 교원의 생년월일에 따라 내용 검증에 검출될 수 있는데요. 먼저 기타 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나이가 90세 이상인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됩니다. 또한 전임 교원의 나이가 25세 이하인 경우와 국공립대학의 기타 교원의 나이가 65세로 정년을 초과한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되므로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 정보입니다. 학위 정보는 교원의 최종 학위와 학사 학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최종 학위 학위 종류는 수료가 아닌 정식 학위 과정으로 취득한 최종 학위 종류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석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라면 최종 학위는 학사로 입력합니다.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 사유로 정식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9번 기타로 입력합니다. 최종 학위 취득 연도는 교원이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최종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2010과 같이 4자리 형식에 맞춰 입력하며 최종 학위가 고졸이거나 기타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최종 학위 전공 계열은 최종 학위에 가장 가까운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전공 계열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주 전공 계열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며 학위 종류가 고졸인 교원은 인문계 또는 상경계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학위 종류가 고졸 또는 기타인 교원은 전공명을 해당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미입 역시 형식 검증에 검출되니 반드시 공란이 아닌 해당 없음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학위 취득국가 입력 방법입니다. 최종 학위 학위 종류가 고졸이거나 전문학사 또는 기타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국가는 공란으로 두며 학사학위 취득학교는 해당 없음 코드인 L017번을 입력합니다. 학교 코드는 조사 시스템 코드 관리 탭에 국내 학교 코드 검색 및 외국 대학 코드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내 대학이라면 국내 학교 코드를, 외국 대학이라면 외국 학교 코드를 입력합니다. 단, 외국 학교 코드의 경우 외국 학교 코드 정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합니다. 만약 외국 학교 코드 목록에 해당 학교가 없다면 시스템 코드 관리 탭에 외국 대학 코드 신청해서 학교 코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예로 입력합니다. 만약 최종 학위 종류가 학사 이상이고 학사학위 취득학교가 전문대학인데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여부를 아니어로 입력하는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되니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반드시 아니오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위의 종류별로 학위 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키포인트에 자세하게 안내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원자료에 입력한 학위 정보에 따라 집계되는 기초집계 장표인 학위별 교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위별 교원 현황 장표는 2022년 10월 1일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최종 학위가 박사,
석사, 학사인 교원을 집계하며 최종 학위 종류가 고졸, 전문학사, 기타인 경우 기타 칸에 집계됩니다. 해당 장표는 원자료에 입력한 최종 학위 취득 국가 코드를 기준으로 국내외로 구분하여 교원 구분에 따라 집계됩니다. 단, 동태 구분이 퇴직인 교원은 집계에서 제외되며 최종 학위 취득 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북한인 경우 국내로, 그 외의 국가 코드는 국외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임용정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직원 번호는 교원 개별 식별 및 검증을 위하여 정확한 입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교원별 최대 15자리 관리번호를 생성하여 입력하되 교내에서 사용하는 교직원 번호를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직원 번호의 경우 본 분교와 캠퍼스, 대학원 소속 교원 간 중복이 불가하므로 교직원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입력합니다. 단, 동일 교원이 조사기간 내에 퇴직 후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동일 교직원 번호를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교원의 교직원 번호와 강좌 원자료의 주담당 구분 번호가 다를 경우 논리검증에서 검출되므로 반드시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구분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동안 신규 임용 및 재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 임용으로 입력하며 2022년 상반기에 신규 임용되었거나 재임용된 교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면 기존으로 입력합니다. 재임용의 경우 대학 인사위원회 또는 재임용 심사위원회 등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된 교원에 한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재채용된 교원은 재임용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에 계약갱신으로 인한 재채용이 이루어졌다면 퇴직 한 줄, 신규 임용 한 줄로 입력합니다. 임용시작일은 교원의 본대학 임용시작일을 연월일 형식에 맞춰 입력합니다. 교원의 임용구분이 기존인 경우 임용시작일은 최초 임용연월일을 입력하지만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최근 계약한 임용연월일로 입력합니다. 신규 임용은 신규 임용연월일을 입력하지만 재임용의 경우 최초 임용연월일을 입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 후 동일한 교원 구분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신규 임용연월일을 입력하며 최초 임용연월일로 입력 시 2-4 신규 전임교원 현황에 미집계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종료일은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포함한 최종 임용 종료일을 연월일 형식에 맞춰 입력합니다. 따라서 학기 도중 임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용이 학기 말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학기 종료일을 임용 종료일로 입력합니다. 임용 종료일은 조사 기준일과 임용 시작일 이후로 입력하지만 퇴직한 교원은 조사 기준일과 임용 종료일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원의 임용 종료일은 공란으로 두며 임용 종료일이 지정되지 않은 명예교수는 8번을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임용정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임용구분에 따른 임용정보 입력 방법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겸임교원에서 겸임교원으로 재임용된 교원의 임용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구분은 재임용으로 입력하며 임용시작일은 최초 임용 연월일인 2020년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또한 재임용일 경우 재임용일자는 필수 입력이므로 재임용 일자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다음은 재채용된 교원의 입력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겸임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원이 계약 만료 후 강사로 신규 채용된 경우 임용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로 퇴직 후 재채용된 경우 퇴직교원 한 줄, 신규 임용 한 줄로 입력합니다. 이때 임용구분은 신규 임용, 임용시작일은 신규 임용된 임용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단과대학 코드 및 단과대학명의 경우 조사기준일 당시
교원이 임용 발령된 소속 학과의 단과대학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규 단과대학으로 코드가 공란인 경우 단과대학명을 텍스트로 반복 입력하고 소속된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단과대학 코드는 118 코드 및 단과대 구분 없음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소속 학과 코드 또한 조사 기준일 당시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학과 정보를 입력하며 표준 분류에 등록된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신규 학과로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학과 코드의 학과명을 텍스트로 반복 입력합니다. 만약 교원이 임용 발령된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소속 학과 없음 코드를 입력하거나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학과 또는 담당 업무와 밀접한 학과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단, 겸임교원이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기초집계, 겸임교원의 본직기관 현황에서 제외되어 산출되며 전임교원의 경우 입력장표의 교원 현황 집계 시 제외되고 교원 학보율 산출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구분은 인정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교원의 교원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정년이 지난 교원은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만 65세 전임 교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정년은 만 65세이므로 2022년 10월 1일 기준 1957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전임 교원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2항에 따라 해당 교원이 정년에 이른 날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퇴직 전까지는 전임교원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단, 당연퇴직일이 지난 전임교원은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이 불가하므로 기타 교원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일이 1957년 10월 1일이라고 해서 모두 전임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 65세의 교원이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인정기준 충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정년 또는 정년교원의 재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증명은 지침서를 참고하여 교원 구분별로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며 증명이 없는 겸임 및 초빙 교원은 반드시 1국으로 입력합니다. 기타 교원 중 명예교수의 경우 증명은 502로 입력합니다. 재임용일자는 시간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이 입력 가능하며 임용 구분이 재임용일 경우 재임용일자는 필수 입력합니다. 재임용일자는 특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임용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발생일자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조사에서 교원의 임용 구분이 기존이더라도 재임용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일자를 입력합니다. 재임용 횟수 역시 시간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이 입력 가능하며 임용 구분이 재임용일 경우 필수 입력합니다. 재임용 횟수는 특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임용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발생 건을 포함하여 누적값을 입력하되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기타 교원은 선택 입력합니다. 정년 보장 여부는 정년 트랙으로 임용된 교원을 정년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경우에만 정년으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정년 트랙으로 임용되었지만 아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원은 비정년 전공 담당 또는 비정년 교양 담당으로 입력합니다. 기금 교수 여부는 국공립학교만 입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기금 교수 여부가 E이면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도 기금 교수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특성화 교원 소속 기관은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 코드를 입력하며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을 입력한 경우 반드시 입력합니다. 다음은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총장, 전임교원, 강사,
기타 교원만 입력하며 퇴직한 교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연금 가입 여부는 해당 대학에서 가입된 경우 예로 입력하며 조사 기준일 당시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임교원은 전임교원으로 인정 불가하므로 전임교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총장과 시간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이 입력 대상이며 강사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니오만 입력합니다. 만약 수급권자거나 의료보호 대상자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연간급여액입니다. 연간급여액은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할 수 없거나 전년도 자료와의 급여 차이가 큰 교원은 당해연도 급여를 기준으로 12개월치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채용되어 조사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라면 연간급여액은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입력하되 급여 차이가 많은 경우 2022년 급여를 기준으로 12개월치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1학기에 채용되어 조사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2022년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급여액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2학기부터 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는 연간급여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2022년 한개 학기 급여 합계 곱하기 2 또는 1개월 급여 곱하기 12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중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받은 급여 기준으로 연간급여액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조사기준일 기준 현재 휴직 중인 교원의 연간급여액은 0으로 입력하며 퇴직한 교원은 미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강사의 연간급여액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의 경우 학기별로 강의 유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2022년 1학기에 강의가 있었으나 2022년 2학기에 강의가 없는 경우와 2022년 1학기에는 강의가 없었으나 2022년 2학기에는 강의가 있는 경우 2022년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급여액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2022년 2학기부터 재직인 경우 2022년 2학기 급여에서 1을 곱하거나 1개월 급여에서 10일을 곱하여 연간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지침서에도 사례별 입력 내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가장 정확하게 연간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수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항목은 겸임, 초빙, 기타 교원만 입력하며 보수재원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것으로 입력하고 2개 이상일 경우 비율이 높은 재원으로 입력합니다. 보수 지급 방법은 강사와 시간 강사만 입력하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지급 방법이 다른 경우 학기 중 지급 방법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교원 원자료의 임용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원자료에 입력한 임용정보에 따라 집계되는 기초집계 장표인 신규 전임교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전임교원 현황 장표는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기간 동안 임용되어 조사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교원의 소속 학과에 따라 직명 및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집계 시 교원의 소속 학과 코드가 소속 학과 없음일 경우 소속 학과 없음에 집계되며 동태 구분이 퇴직인 교원은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장표는 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6-4-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에 연계되는 항목으로서 하반기 조사기간 이후에는 데이터 수정이 불가하니 하반기 조사에서 해당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경력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대학 및 타대학 경력은 총장과 전임 교원만 입력합니다. 본대학 및 타대학 경력은 대학에서 근무한 개월 수를 입력하되 직원, 시간 강사, 연구원, 조교, 군 경력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고등교육법 개정 전 시간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합니다. 산업체 경력은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겸임교원은 대학에서 교수 내용과 연관 있는 직무로 근무한 타직장 및 현직장 경력을 입력하며 총장 및 전임교원과 달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사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곳이 제사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직무 경력이라면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장,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의 입력 지침이 다름에 유의하여 산업체 경력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강학 교수 역시 강사와 시간 강사만 입력하며 해당 강사가 출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수를 본교를 포함하여 1 이상으로 입력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어학원 등의 출강은 제외되며 동일 대학 내 2개의 부설대학원에 출강할 경우 출강학 교수는 2가 아니라 1로 카운트합니다. 다음은 본직 정보입니다. 본직 정보는 겸임교원만 입력하며 나머지 교원은 공란으로 둡니다. 기관명은 본직 기관명을 입력하되 대학 부설기관의 경우 대학명과 소속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겸임교원이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일 경우 겸임교원 인정 제외 조건에 해당되므로 겸임교원의 본직 기관명에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됩니다. 담당 업무는 본직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입력하고 전화번호는 하이픈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교원 원자료에 입력한 겸임교원의 본직 정보에 따라 기초집계, 겸임교원의 본직기관 현황장표가 집계되는데요. 겸임교원 본직기관 현황장표의 집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장표는 집계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겸임교원을 소속 학과 코드에 따라 교육부 5대 계열로 집계합니다. 앞서 임용정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임교원의 소속 학과 코드가 소속 학과 없음일 경우 집계에서 제외되며 동태구분이 퇴직인 경우에도 집계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태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태정보는 해당 교원이 조사 기준일 당시 어떤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동태구분은 2022년 10월 1일 당시의 최종 현황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기간 동안 동태의 변화 없이 재직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0 해당 없음으로 입력하고 복직과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는 최종 현황인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만약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에 퇴직 및 신규 채용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 건별로 퇴직교원 1줄, 신규 채용 교원 1줄로 입력합니다. 이때 퇴직일자를 혼동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동태구분이 휴직인 경우 휴직일자, 휴직기간, 휴직사유를 필수 입력하며 휴직기간은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휴직기간이 36개월 초과인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되므로 휴직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교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작성합니다. 복직은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최근 현황을 입력하며 동태구분이 복직인 경우 복직일자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복직과 마찬가지로 퇴직 또한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최근 현황을 입력하며 동태구분이 퇴직인 경우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에 퇴직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발생한 퇴직은 모두 입력하며 퇴직일자를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동태구분이 파견인 경우 파견 당초 시작월, 종료월, 파견 근무 여부, 파견 사유 항목은 필수 입력하며 파견이 연장된 경우 연장 시작월, 연장 종료월, 파견 근무 여부, 파견 사유를 입력합니다. 만약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교 개강에서 파견 교정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 후 파견 근무 여부가 예인 교원을 입력하면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 자동 집계되어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되어 산출되니 이 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식년, 연구년 구분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년, 연구년 구분은 조사 기준일 당시 안식년 또는 연구년 중인 교원에 한해 입력합니다. 만약 학교 개강에 안식년, 연구년 운영 규정을 아니오로 선택하고 안식년, 연구년 구분 현황을 안식년 또는 연구년으로 입력한 교원은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 자동 집계되어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되어 산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 입력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태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료에 입력한 동태정보에 따라 집계되는 기초집계 장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변동상황장표는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 기간 동안 재직 또는 안식년, 연구년 등 동태의 변동이 발생한 전임교원을 동태 구분에 따라 직명과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안식년, 연구년의 경우 시작월이 집계 기준일인 2022년 10월 1일 이전이거나 같으면서 종료월이 집계 기준일보다 이후이거나 같은 경우 집계됩니다. 다음은 강의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정보는 교원이 강의하는 과목과 수업시간 등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담당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주 담당 과목 하나만 입력하며 없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담당 과목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단, 강의를 하지 않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담당 과목 없음 입력이 불가합니다. 주당 수업시간 수는 해당 교원의 소속을 기준으로 실제로 담당하는 수업시간 수를 교양, 전공이론, 전공실기, 전공통합으로 나누어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 소속의 교원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3시간씩 강의를 진행한다면 학부 원자료에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시간까지 합산하여 6시간으로 입력합니다. 팀티칭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대표하는 교원에게 수업시간을 일괄 입력하시거나 총 수업시간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별로 나누어 A교원에 2시간, B교원에 1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주당 수업시간 수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주당 수업시간 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인정시수가 아닌 교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수업시간 수를 입력하며 학부 및 대학원에 동시 출강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소속 기준으로 한 곳에만 입력하되 수업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전공 수업이 전공이론 또는 전공실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공통합으로 입력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강의는 학점 인정 강의가 아니므로 전공이론, 전공실기, 전공통합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학점 인정 강의와 임상 강의 시간을 주당 수업시간 수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당 수업시간 수 입력 시 검출되는 내용 검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와 기타 교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사와 기타 교원의 교수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교수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료에 입력한 교원의 주당 수업 시간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보다 초과된 경우 내용 검증 사유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명예교수는 주당 수업 시간 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검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겸초빙 교원입니다. 겸임 초빙 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교수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임 초빙 교원도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보다 초과된 경우 주당 수업 시간 수가 9시간 초과인 겸임 초빙 교원, 내용 검증에 검출되므로 사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겸임 교원의 경우 검증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겸임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겸임 교원의 주당 수업 시간 수가 0시간이라면 내용 검증에 검출되어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학점 인정 강의입니다. 학점 인정 강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자 평생교육 단과대학 및 학부와 학과를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한하여 시간 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당 수업 시간 수와 학점 인정 강의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상 강의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으로 분 단위로 입력하며 학점 인정 강의와 마찬가지로 임상 강의 시간이 주당 수업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 전공 여부는 교원의 학사학위 전공 분야와 담당 강의 분야의 동일 여부를 입력하되 총장과 전임 교원만 입력합니다. 최종학위 종류가 학사, 석사, 박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하며 최종학위 종류가 고졸, 전문학사, 기타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원자료의 마지막 항목인 연수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연수정보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수의 총 횟수 및 시간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국내 국외, 교내 교외, 직무외로 구분하여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 횟수는 이수증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일회로 하여 작성하고 참여 시간은 이수증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해당 연수의 인정 여부 기준은 각 대학의 교직원 연수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참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초집계 교원 연수 장표는 교원 원자료에 입력한 교원의 연수 정보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발생한 교원의 연수 실적을 국내 및 국외, 교내 및 교외에 따라 전공 교양으로 구분하여 참여 횟수 및 참여 시간으로 집계합니다. 지금까지 원자료 입력 항목 및 연관된 기초집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앞서 설명드린 기초집계 장표 외에 교원과 관련된 기초집계의 집계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현황 총괄은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 구분별, 성별, 소속 학과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교원을 집계하는 기초집계 장표 8개 중 전임 교원 변동 상황을 제외한 모든 기초집계 장표에서 동태 구분이 퇴직인 교원은 제외되어 집계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교원 현황입니다. 외국인 교원 현황 장표는 국가별과 전공 계열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외국인 교원 현황 국가별 장표의 경우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에 대하여 국적 및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외국인 교원 현황 전공 계열별 장표는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이 소속된 학과의 교육부 5대 계열에 따라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해당 장표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교원을 집계하며 소속 학과 코드가 소속 학과 없음인 교원은 소속 학과 없음에 집계합니다. 단, 동태 구분이 퇴직인 교원은 집계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집계 교원 현황 장표입니다. 교원 현황 장표는 입력 장표의 교원 현황 장표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입력 장표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 입력장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